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본부의 김경수 마케터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있었던 이제 STP 전략을 통한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많이들 보고 많이들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 믹스라는 전략을 통해서 검색 광고 내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전략을 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핵심 3요소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 믹스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려가지고 저희 전략에 한번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러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의 컨설팅 본부 5팀 김경수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는 1강으로 이제 STP 전략을 통한 키워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케팅 전략적인 거, 마케팅 이론적인 부분을 저희 온라인 광고에 어떻게 좀 접합시키고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오늘의 일단 주제는 온라인 마케팅 믹스, 핵심 3요소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온라인 마케팅 믹스라는 좀 개념 자체는 아마 마케터분들도 그렇고 셀러분들도 그렇고 약간 좀 생소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일단 마케팅 믹스라는 개념은 이제 마케팅 원론적으로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거를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어떻게 좀 접목을 시키고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살짝 좀 생소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핵심 3요소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마케팅 믹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이제 마케팅 믹스란 거는 일단 포피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이제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케팅에 관한 각종 전략, 전술들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아마 저희가 보고 들었던 거는 포피라는 개념일 거예요. 난 포피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해가지고 이제 4가지의 P 관련되어 있는 마케팅 전략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는가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이런 전략들은 이제 최종적인 마케팅 목표를 통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대입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이런 개념을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을 했을 때 온라인 광고에서는 좀 더 접목시키기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마케팅 믹스란 거는 마케팅 전략과 전술들을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 믹스란 무엇일까요? 이제 온라인 마케팅 믹스 아마 이제 광고를 어떤 뭐 대행사나 아니면은 뭐 마케터한테 집행을 하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마케팅 믹스, 뭐 매체를 믹스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의미하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믹스라는 이 뜻은 광고 매체의 막 다양성, 막 매체를 섞어가면서 진행을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매체들을 막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를 그렇게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이 온라인 마케팅 믹스는 저희가 아까 위에서 포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정확한 좀 주제나 확실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핵심 3가지로 나눴는데 핵심 첫 번째, 우리만의 타겟을 찾자. 이거는 저번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을 진짜 찾자는 의미예요. 어떤 광고든 타겟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구매해주고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만의 타겟을 찾는 것, 이게 마케팅 믹스에서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매체별 특성에 대해 명확히 알고 들어가자. 이제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는 정말 매체가 너무 다양하게 많죠. 뭐 요즘에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뭐 SNS, 유튜브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매체별마다 갖고 있는 특성과 그 특성 안에서 어떤 걸 살려내야지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걸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인 뭐 사람들이 하니까 들어간다 라는 이런 마인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핵심 2번째로는 매체별 특성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들어가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3번째, 광고 소재 제작 및 선택이에요. 이제 매체를 선택하고 들어갔으면은 저희가 그 매체에 대해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지면을 통해서 이거를 노출을 시키고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뭐 사진, 썸네일을 사용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희가 핵심적으로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핵심을 1, 2, 3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핵심 1, 우리만의 타겟을 찾자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타겟은 뭘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는 사람, 한마디로 우리의 고객,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보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검색 광고나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타겟 자체를 좀 세분화시키긴 해요.
근데 뭐 연령대로 시키는 분도 계시고 뭐 시간대로 해주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너무 그런 타겟 설정은 조금 추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런 거는 누구나 타겟을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제품은 10대가 많이 찾는 제품이다. 뭐 우리 제품은 가격대가 있고 단가가 있기 때문에 뭐 30, 40대가 많이 찾을 것이다. 이런 타겟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틀이 크다 이거죠. 여기서 저희는 타겟을 이제 저희 제품과 서비스를 보고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저희가 타겟을 잡을 때 만약에 제가 남성 의류 브랜드를 하는 업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저는 남성 의류를 일단은 하니까 기본적으로 타겟은 남성일 거예요. 그리고 남성이고 저는 이 소비자를 제 나이랑 똑같이 27살로 한번 해볼게요. 27살이고 이분이 하는 직업은 회사원이면서 구매를 하는 이제 매체를 저는 이분은 이제 SNS를 통한 구매가 많고 SNS를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원이기 때문에 SNS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이제 출퇴근 시간대라고 하고 그다음 새벽 시간대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제가 정한 구체적인 타겟층은 남성이면서 나이는 20대 그리고 회사원이고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면서 SNS 이용 시간은 출퇴근 시간과 새벽 시간에 많이 시킨다라고 저는 구체적으로 타겟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일단 확실한 거는 저희는 남성이라는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타겟층 자체가 남성을 잡혀야 되고 나이대는 저희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잡은 이 페르소나 타겟이 27살이니까 20대 그리고 이제 SNS가 매체를 활용을 많이 한다니까 매체는 SNS이면서 시간대는 출퇴근 시간과 새벽 시간에 좀 더 공격적으로 타겟을 설정하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저희가 어떤 상품을 팔 때는 정확한 이런 좀 구체적인 타겟층이 필요가 해요. 너무 추상적인 것보다는 정확한 나의 타겟의 페르소나를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상품을 판매하고 이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매욕을 더 일으킬 수 있냐 라는 거를 더 고민해보고서 우리만의 타겟을 정해서 진행을 해보는 거를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심 두 번째로는 매체별 특성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자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광고 내에는 좀 다양한 매체들이 있죠.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SNS, 뭐 유튜브 해서 너무 지금 다양한 매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광고를 집행하시고 하는 셀러분들이나 마케터분들이 하는 부분은 이 매체는 워낙 강력하니까 입지가 두꺼우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긴 해요. 근데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업체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해서 모든 업체가 광고가 잘 진행이 되고 그 매체에 잘 어울릴 수만 있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마케터도 따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잘하는 기업을 그대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 모든 업체가 광고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 게 매체마다 광고 지면이 있고 광고 지면마다 노출되는 순위가 다르고 그 순위마다 어떻게 저희가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통해서 들어오고 그걸 저희가 어떻게 수집을 해서 분석해서 추출을 하는지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그 매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일단 대부분 사람들이 뭐 네이버나 요즘 특히 구글, SNS 같은 경우에는 다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사용자 수도 많고 유입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한 유튜브에다가 저희가 검색 광고를 쳤을 때 나올 때는 뭐 네이버 검색 광고, 구글 검색 광고에서 다 이렇게 진행해서 로아스가 잘 나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판매하는 상품마다 이제 뭐 광고적인 목적마다 우리 목적이 브랜드 입지를 더 다지는 건지 판매를 더 다지는 건지 아니면 고객 경험이 더 중요한 건지에 대해 따라서 이런 부분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체별로 이 우리가 쓰는 지면의 노출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그 매체를 이용하는 연령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심사는 어떻게 되고 고객의 퍼널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SNS를 한번 네이버로 한번 들어볼게요. SNS의 고객 퍼널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SNS의 고객 퍼널은 인지와 고려예요. 전환이 목적인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SNS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킬링 타임이라고 하죠. 그 매체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다가 구매 효과가 생기면은 이거 괜찮네 라고 인지를 하고 직접 바로 전환되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네이버 쇼핑 검색을 보면은 쇼핑 검색이란 카테고리 자체가 이미 나는 고객님이 구매를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욕구가 있고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 지문으로 들어와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고려를 한다거나 아니면 바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좀 구별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SNS가 많으니까 우리 상품 덕에 들어가서 노출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상품이 SNS를 통해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브랜드나 아니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그런 거를 통한 좀 이제 전략들이나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SNS를 통해서는 뭐 구매가 잘 되고 이런 거는 사실 연령별 특징도 있고 퍼널별의 특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이커머스가 워낙 많으니까 이커머스로 하실 때는 SNS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려를 많이 해보고서 저는 이제 매체를 선택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진행하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만의 광고 이제 고객을 선택을 하고 타겟을 정하고 매체까지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광고 소재를 제작하고 선택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체를 선택했다면 어느 정도의 지면에 노출을 시켜야겠다는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썸네일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홍보 문구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광고를 진행을 하고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이 이제 광고 소재의 중요한 점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요소를 우리가 광고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광고 소재를 선택할 때 저는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줬죠. 제품적인 거냐, 서비스적인 기능성을 더 보는 거냐, 아니면은 가격적인 부분을 더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 고객의 경험을 더 강조하고 그걸 더 인지시키고 고려를 시킬 것이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 강조하는 광고 소재를 통해서 광고를 할 것이냐 라는 이런 부분들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제품마다 특징이 있겠죠. 뭐 어떤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브랜드 입지가 너무 이제 우리의 장점이고 우리는 이거에 자신이 있어 라고 하면은 저는 그 브랜드 이미지를 더 강조할 수 있는 광고 소재를 만들고 그걸 제작을 해서 노출을 시킬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분들이나 관이 과세자분들께서는 이런 브랜드적인 입지가 되게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런 많은 경쟁업체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게 무엇이냐? 제품적, 서비스적인, 기능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우린 가격적인 경쟁 우위에 있냐? 라는 판단해서 그거를 더 우리가 노출을 시킬 수 있고 강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가지고 소재를 제작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요즘에 사실 뭐 매체별로 보면 이제 DA 광고, 그래서 배너 광고 하는 것들 보면은 이제 정말 잘하고 있는 분들은 딱 그 목적이 확실히 보여요. 우리의 상품의 정말 기능성을 보여주는 건지, 가격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브랜드나 아니면 이벤트성이 있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건지 확실히 보여주는데, 이제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투자를 못하거나 많은 고민이 없었던 분들의 이런 광고 소재를 보게 되면은 너무 다 똑같아 보인다 이거죠. 그냥 지나가기 쉽고 너무 뭔가 봤을 때 딱히 임팩트가 없어요. 배너 광고나 이런 광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봤을 때 그 제품을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매체만 선택하고 이 광고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해서 광고비를 투자를 했지만은 그만큼의 효율을 보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조금 광고 소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특장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핵심 3요소로 타겟도 설정했고 이제 매체도 선택을 해서 매체도 진행을 하고 광고 소재까지 선택을 해서 광고를 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핵심적인 3개의 요소를 집행을 하고 믹스를 해서 진행을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죠. 이제 지속적인 집행 결과를 분석하고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핵심을 파고서 어떤 타겟도 잡고 매체도 선택하고 광고 선호제까지 제대로 이제 메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세팅만 해놓고 놔둔다고 하면은 광고라는 거는 계속 변동성이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경영 활동이에요. 어떻게 그냥 딱 하나를 투자해서 바로 진행을 했을 때 이게 너무 잘 되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죠. 일단 리소스도 안 들 뿐더러 우리가 투자하는 광고비에 있어서 정말 효율이 그렇게 막 극대화로 나올 수만 있다고 하면은 저도 아마 광고 회사를 나와서 아마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게 이제 이런 것까지 저희가 했고 뭐 전략적으로 다 이렇게 세팅을 했다 해도 이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꾸준히 보고
우리가 이 설정했던 타겟이 잘 보고 있는지, 우리가 매체 선택한 것이 잘 맞아서 지금 들어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재는 또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해가지고 이 소재 했을 때는 어떻게 결과값이 나오고 저런 소재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집행에 대한 결과나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면서 분석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앞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은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관리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꾸준히 끌고 가고 집행을 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기도 하고, 그다음 대행사나 대행업체에서 하시는 마케터 분들도 이런 거를 꾸준히 많은 업체들을 관리해주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케터를 통해서 진행을 계속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어느 정도 셀러분들도 이런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 정말 교육 영상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로 스스로 좀 집행 결과도 볼 줄 알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걸 어느 정도 볼 줄 아신다고 하면은 이제 마케터를 이제 어떻게 채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업체랑 같이 진행을 할 때도 서로 그걸 분석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들을 많이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집행 결과나 분석 또한 꾸준히 진행을 하면은 이 온라인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진행했던 이 결과값들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이제 온라인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떤 핵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앞서 얘기하는 거랑 거의 항상 비슷해요. 광고, 이제 특히 온라인 광고에서 항상 제일 비슷한 거는 정확한 타겟을 설정하고 정확한 매체 내, 그러니까 정확한 시장 안에서 정확한 우리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소재들을 통한 광고가 중요하다라는 걸 전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걸 저는 온라인 마케팅 믹스라는 개념화에 접목시켜가지고 이런 전략들을 얘기 드린 거고요. 계속 아마 모든 이제 뭐 마케터 분들이나 교육 영상들은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은 이제 저희 마케팅 학교에는 여러 이제 테크니션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고서 더 발전해 나가면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좀 전략들을 구상을 잘 하시고, 또 이제 그 비용을 어차피 또 쓰시고 또 비용을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거 하는 거 사실 세팅 잘한다고 해서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영상도 보시고 공부하시고 마케터들 다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이런 좀 기본적인 거, 가장 베이스 되는 것부터 좀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같이 알아가면서 전략들을 구상하시고 추후에 기술적인 부분을 하셔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광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전략 구상해 보신 다음에 더 이제 좋은 광고를 집행하셔서 정말로 이 온라인 상에서 좋은 제품 서비스들을 많이 판매하시고 제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 믹스 핵심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얘기 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이 좀 되게 저는 유익하다 생각을 해요. 이제 그로스 해킹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아마 이 얘기를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그로스 해킹은 요즘에 이제 이 마케팅 이제 경영 활동에서 마케터 사이에서도 되게 뜨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적인 광고 전략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은 그냥 최저 비용에 최대 효율을 만들어내자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사실 마케터들이나 대행 업체 중에서는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용을 조금 써 효율 많이 내면은 그만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수입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은 그거가 뿐만 아니라 이거를 만들어내기에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되게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그로스 해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광고 전략을 짜가서 그런 비용적인 문제부터 효율까지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저희 두 번째 교육 영상이 끝이 났는데, 이런 이제 온라인 마케팅 믹스적인 부분, 뭐 어떤 소재 선택, 타겟 설정, 이런 뭐 매체 선별 같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늘 있으실 텐데,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제 밑에 항상 제가 이제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남겨드리잖아요. 거기다가 뭐 문의해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한번 물어보시고 공부해 보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